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신보선 예술가들 시인도 될 테고 시 썼으니까 제일 처음에 보는 거는 그제. 그 다음에 확장돼서 예술가도 될 수도 있고 인생을 사는 건 예술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이렇게 한정됐지만 그거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견디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어떤 힘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걸 견디는 방식은 다 다르죠. 근데 시인이니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요? 방구석에 번지는 고요하다는 거는 추상적인 것인데 이 추상적인 것이 쭉 번져서 퍼지는 것처럼 구체적인 물체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고요의 넓이라고 했어. 넓이. 그러니까 공간을 만든 거고 시적 표현이죠. 그죠? 고요를 구체적인 걸 추상적인 걸로 번진다고 표현한 다음에 그걸 다시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번진다고 표현한 다음에 그걸 넓이로 확정을 진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추상적인 고요를 번진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무한대로 퍼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넓이로 확정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를 즐길 수 있는 일정 공간이 생기죠. 거기다가 쪽창, 작은 창으로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창이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럼 내 방 같죠, 꼭? 근데 별빛이 들어오죠. 그 별빛이 들어온 길이 얼마나 멀리에서 왔을까? 그럼 이 별의 길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아요, 인간. 그게 각자예요, 각자. 근데 알아서 이렇게 견디는 거니까 아픔을 회복하는 병가의 나날들, 병을 극복하는 나날들이라는. 그러니까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워요, 해석이. 근데 요게 조금 힘들죠? 시간 공간으로 보는 거. 그런 다음에 그 인간끼리 각각 회복해가는 나날들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세월, 인생, 나날들, 인생들, 세월들. 근데 여기에 왔어요. 우리는 또 했어.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짓죠, 우리를. 우리에게 세습된 거. 옛날부터 내려온 건 재산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재산은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 오로지 빛과 어둠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선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A와 B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어떤 판단일 수도 있고, 이게 나쁘고 좋고 나쁠 수도 있는데, 빛이 나쁘다, 어둠이 나쁘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A, B에서의 무수한 판단,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판단. 그게 뭐라고요? 둘레의 비례가, 둘의 비례, 이렇게, 이 두 개를 판단했을 때, 이 비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판단이 쌓여가지고 뭐라고요? 인생의 판단 곡선이 나오죠? 하루하루의 점이 모여가지고 곡선이 나오고, 그게, 그죠? 그게 우리의 재능이고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선악이든 A이든 이 선택해서 판단하는 것. 이 판단이 모이는 것이 삶이고 그게 삶의 개성이라고. 판단이 모인 것이. 됐어요? 네. 개성이에요.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정말 힘들면 뭐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하죠. 살까 죽을까? 그러면 죽고 싶은 순간도 살까 죽을까?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마음도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해돼? 네. 근데 이제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예술가들은 직업이. 근데 예술가만 치열하냐? 아니에요.
저기 왕따 단에도 계속 치열하고 저쪽에서 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나 부모도 계속 치열하고 진짜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누군가는 요절 갑자기 죽는 거 그러니까 천재는 요절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천재는 요절한다 아니면 뭐라고요? 순간순간의 판단을 수없이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의 선택을 오늘은 이거 선택 오늘은 이거 선택하면서 그죠? 순간순간 지금은 이거 선택 이걸 줄 칠까 말까 수업을 할까 말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일찍 죽는 사람은 요절하다고 하는 거죠. 정작 죽음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대상이. 죽음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런 순간들은 이미 지나친 다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벌써 다 지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는 순간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회피한다 이게 아니라 죽음이 나를 선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의 순간이 이렇게 지금 하는 하루의 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이거 죽으면 도의에는 사후세계지. 지나친 알겠어요? 네. 자, 세상은 현재만 있어요. 지금. 순간이 이게 모여서.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보고 지금 이게 현재라면 과거만 보고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만 생각해요. 아 이거는 여기까지 지금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거 다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만 남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것들 위에 누적되는 거에 따라서 보세요. 점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다음엔 여기 갈 거야 그러죠. 여기를 예상하죠. 네. 이게 과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너의 내일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죠. 그러면 뭐라고요? 요 점을 이 점으로 옮기려면 뭐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은 과거로만 볼 수도 있어요. 다 지난 거. 뭐 지금 앞에 건 아는 거니까. 이루어진 것만 나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순간만이 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만이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향하는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돼서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버스 노선이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뭐라고요? 나는 어디 내렸다고요? 여기에 내렸어요. 여기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버스 노선 없는 정류장에 내렸어요. 누군가 내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왜? 인생을 살면서 정류장만 딱딱딱딱 가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해서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주변을 둘러보면 어리둥절하지. 버스 정류장도 아니고. 갑자기 내렸잖아. 인생을 살면서 여기 가야 되는데 내렸어. 그러면 하차한 거잖아. 인생의 길에서. 인생을 가는 길에서. 그럼 또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이 버스가 인생이란 공간이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죽은 거예요. 보험도 보상도 없이.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왜 내렸을까? 그러면 남은 가치는 뭘까? 그때 사랑. 그래, 사랑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반복했어. 되도록이면 아니 절대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말아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게 사랑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랑이고 친구끼리 사랑을 나누면 이거 뭐 게이야? 레지야? 이러냐? 아니잖아, 그지? 사랑이야. 또 내가 뭐라고 롤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 왜 안 돼, 그치? 네. 근데 이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은 수사법, 표현법, 반짝반짝하는
재기어리는 반짝반짝 재주지. 이게 재주도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어. 왜? 그 재주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헤어나오질 못해. 재기어린 저주. 반짝반짝하는. 뭐 실을 사랑하는 저주. 그래서 수사학인데 검은 수사학. 이해되세요? 점괘인데 기괴한 점괘.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예상.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겠죠? 점괘니까. 이건 현재 이렇게 했죠? 아마. 요거는 과거일 거야, 아마. 과거의 검은 수사학을 배워서 재기어린 저주로 시를 계속 쓰고 미래에 나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직업적 기술, 그럼 직업적 기술은 시를 쓴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게? 현상에 있어서 평이할 것 같아? 예술가들이? 그죠?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빠져들면 일상에서는 벗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크죠. 왜? 일상어하고 예술 언어하고는 엄청 다르잖아. 전위적 시도를 하는데 음악가가 갑자기 피아노를 부셔. 그럼 사랑을 하면서 사람을 부셔? 아니요. 그렇게 일상적인 거하고 예술적인 거하고의 차이의 고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지. 그러면 이 예술가끼리는 서로 예술가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도 예술어 일상어하고는 대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순수문학에서는. 대중문학에서는 일상의 언어나 화법으로 고고해서 빨리빨리 소비되는 그런 대중문학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순수문학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괴한 걸 썼어. 추리소설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해봐. 범죄 스릴러 작가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거 자체. 예술 속에서의 사랑, 예술과의 사랑. 그치? 뭐 굉장히 광기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까지도 다 포함해서. 되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옛날 옛적에 어느 선배가 오래 살고 지난 성과 그대들이 만에 하나 사랑에 빠진다면 그죠? 이게 동백꽃이 겨울에 폈다가 힘들 때잖아요. 그럼 폈죠. 나중에 한 뭐 2월 3월 돼가지고 4월 정도 되면 저기도 동백꽃 있었는데 이 꽃이 그대로 메물러서 꽃이 뚝 떨어져요.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턱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술가들이 꽃잎으로 휘날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켰다가 마른 것처럼 한 다음에 시들어갖고 툭 떨어져. 동백꽃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동백꽃이 지다 이게 뭐라고요?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치? 동백꽃이 죽는 계절에 그러하긴. 근데 이제 애매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대들이 만에 사랑에 빠진다면 동백꽃이 지는 계절에 그래라. 그러면 이게 봄이거든요. 좋은 봄. 봄철에 사랑에 빠져 이렇게 남들처럼. 근데 하필이면 왜 동백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술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받아주면 보여주고 안 받아주면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바래. 예술가들 그 속성을 난 그런 쪽으로 나는 해석을 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술가로 해석을 해도 되고 사람으로 그냥 해도 되죠. 사람. 근데 이 앞에 부분에는 사람으로 해도 좀 되지만 뒤에 부분에 가면 우리는 했을 때 배운 직업적 기술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수사학, 저주, 점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일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일상인들도 검은 수사학으로 말빨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싸우고 자기 재주나 자기 재주나 재기나 반짝이는 거나 하고 사람들 원망하기도 하고 미래에 불안해가지고 점을 치면서 살기도 하고 다 해요. 직업과 상관없이 사랑에 적용된다면, 그죠? 일상적인 사랑이라고 딱 해서 이런 이상, 이거 도덕책에 나오지 굉장히 다양해갖고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개인마다 다 괴로워해요. 이게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도덕책에 나오는 거는 그냥 그림으로 환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뭐 어떤 동백꽃에 있는 시절에 하던 어떤 계절에 하던 사람마다 이 어떤 꽃 피는 시절, 꽃 피고 지고 하는 시절, 그죠? 뭐 이런 시절 뭐 특별히 특정 짓지 않아도 뭐 의미만 자기가 개인이 부여하면 돼요. 동백꽃이 무슨 의미에 따라 개인이 자기가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고. 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상상하면 어떤 걸 상상하든 상상 끝까지 하는 소름 끼치지. 그리고 직업의 기술을 사랑의 뭐 의대생이라고 의학적인 걸로 드르륵 해갖고 직업에 하진 않잖아. 이해돼? 아, 난 장사로. 나는 직업이 경영학과니까 장사로만 사랑을 계산해?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직업적 기술로 사랑을 전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그냥 종합적이고 총체적이어야지 어떤 직업적 기술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또. 이해돼?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술가로 해석을 해도 괜찮고 예술가 중에 이 시를 시인이나 화가나 이렇게 하나로 어떻게 특정해서 시인이니까 시인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이걸 일반인 직업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인보다 예술가보다 일반인으로 했을 때 이게 확장성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일반인으로 한 다음에 내가 내 개인의 체험의 차이점, 일반인과 나 개인의 체험의 차이점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심화된 그 시 공부일 수 있다는 거지. 자, 됐죠? 네. 여기까지.